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배당금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과 삼성전자 주식 선물 옵션에서 이제 풋옵션을 베팅하는 쇼 세력들이죠. 이 풋옵션을 베팅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지금 공매도 세력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손실을 지금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만히 들고만 계셔도 오히려 복리의 복리로 터지는 배당금 폭발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렇게 현금이 늘었다, 이 정도로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진실은 훨씬 더 거대하다. 그래서 단순한 배당 증가가 아니라 주주분들의 지갑에 꽂히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삼성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댐수문 열리는 듯이 터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에서막이 시작이 되었어요. 현금 폭발과 이 현금 폭발이 어떻게 된다?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거죠. 삼성전자의 본사가 현금 흐름이 1년 만에 12배나 지금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지갑이 두꺼워진 게 아니라 지갑이 터져서 돈이 바닥이 흐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뭡니까? 해외 법인을 제외한 순수 별도 기준이죠. 즉 해외 법인 돈 다 빼고 한국 본사가 당장 쓸 수 있는 찐 현찰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상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지갑에 터져서 돈이 바닥이 흐르는 이러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12조 원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물이 꽉 찬 소양강댐입니다. 소양강댐에 물이 꽉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꽉 찬 물들을 내보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내보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 그래서 이제 정부도 ETF 규제를 계속해서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완화를 해줬냐? 초대형 수력 발전소를 짓도록 허가해줬어요. 그 수준으로. 그게 뭐다 여러분들? 고배당 ETF입니다. 고배당.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귀결이 되냐면은 이 한국판 고배당 ETF, 삼성전자를 이제 매일매일 배당을 주주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끔 요 매일 배당 ETF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게 뭐예요? 배당에 우리가 오늘 영상 초점을 맞췄으니까는 배당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합니다. 커버드 콜. 그래서 매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ETF, 이 ETF는 커버드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커버드콜 ETF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자, 이 일반적인 배당이죠. 일반적인 배당은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이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반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배당금이 늘질 않으면은 뭐 그냥 그저 그렇네라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매일 배당을 해주는 고배당 ETF, 커버드콜 기반의 ETF는요, 똑같아요. 일단 일반 배당이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사과나무를 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천재적인 장사를 하나 더 해요. 자, 그 천재적인 장사가 뭐냐면은 이 사과나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가 내일 1cm 더 자랄지 내기할 사람 하면서 그 내기를 하는 입장권을 팝니다. 입장권.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옵션을 팔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이 사과나무가 오를지 내릴지 요거 베팅해봐 라는 입장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나무가 안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자라도 상관없고, 이 ETF, 고배당 ETF는 매일매일 팔아치운 이 입장권 수익, 이 입장권 수익의 이제 프리미엄을 챙깁니다. 매일매일 팔아서. 그래서 이 ETF는요, 이 입장권의 수익을 모아가지고 주주분들께 매일매일 현금으로 나눠줍니다.
매일매일. 이게 바로 연 수십 퍼센트 배당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은요, 단순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리로 수익을 더욱더 초극대화 시킬 수 있는 ETF 장작에 불을 붙이는 ETF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진짜 호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클리 옵션이 원래 주 2회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면은 5거래일이죠, 여러분들. 5거래일인데 여기에서 기존 규제가 뭐였냐? 5거래일 중에서 이틀만 입장권을 팔아라 요거였어요. 이틀만.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익성이 한계가 보이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 삼성전자라는 고배당 ETF 입장권을 그냥 5일 내내 팔아버려. 5일 내내 팔아버려라고 이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권 판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초고배당 ETF도 있는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뭐 10에서 50%이 ETF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들 세금. 지금 미국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면은 사실상 미국 국세청에서 15.4% 내놔하고 떼가버려요. 자, 근데 이번에 상장하는 삼성전자 고배당 ETF, 매일매일 배당하는 ETF는요, 여러분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옵션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0이야, 0.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똑같이 여러분들 미국 고배당에서 뭐 1,000만 원을 벌고 이제 우리나라 고배당 ETF에서 1,000만 원을 똑같이 벌어도 사실상 우리나라 ETF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 그대로 다 주주분들 주머니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금의 거대한 대이동이에요. 연휴간 나온 이슈가 뭡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이제 주식이죠. 2배. 레버리지.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2배. 이거 모두 다 연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쳤어요. 연휴 때 홍콩 증시에서 다 상한가 쳤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강남 자산가들만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금이 더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고배당 ETF를 이제 운용사에서 이거를 이제 출시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말 중요해요. 자, 운용사가 이 ETF를 운용을 하려면은 무조건 기초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쟁여놔야 됩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운용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씨가 마르게 돼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품절주 효과가 나타나고 품절주 효과는 주가를 폭등시키는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상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외국에서도 자금 들어오고 홍콩에서도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 연휴 때 SK 하이닉스 2배랑 삼성전자 2배랑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은 ETF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 2배 ETF도 상장을 해요. 레버리지 ETF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억치 샀어. 그러면 요 2배 ETF는 여러분들이 산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뭘?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품절주 효과는 더욱더 가팔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준대. 우리도 ETF에 다 담자. 결국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배당 ETF든 2배 레버리지 ETF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자금까지 들어오니까는 서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도 주주분들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완성적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이제 특별 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배당. 이제 이 ETF는 나와야 되니까는 출시를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현금이 뛰었으니까는 이제 3월 달에 뭘 합니까? 주주총회를 연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특별 배당입니다. 왜? 자사주 소각은 지난번에 했고 최근 계속해서 지금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 특별 배당이 주당 얼마냐? 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을 봤을 때는 이제 잉여 현금의 이제 50%입니다, 여러분들. 50% 환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30조 원에서 절반이니까는 15조 원 정도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 기본 배당이 1,444원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배당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특별 배당은 주당 1,500원을 더해서 약 3,0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로. 그래서 지금 고배당 ETF가 삼성전자를 편입을 어차피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이 배당 수익을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특별 배당을 외치고 있는 부분은 그 ETF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곳간에 삼성전자가 현금은 넘쳐나고 정부는 그 물기를 털어줬고 삼성전자는 이제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연 4~5% 배당을 주는 괴물 배당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홀딩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홀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휴간 낸드 가격이 무려 2배나 올랐습니다. 낸드 가격. 지금 연휴에 이슈가 나오는 게 애플이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죠. CXMT. 얘네들 쪽이 지금 메모리를 쓸까 말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간을 보고 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애플이 창신 메모리나 이쪽 걸 쓰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애플의 행보가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카에다가 그냥 이 헌 타이어죠. 타이어 뭐 별 볼 거 없는 거 그거를 장착하는 지금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8에 들어가는 거, 아이폰 18에 들어가는 게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뭐냐? 고농축으로 LPDDR5X 또는 LPDDR6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디바이스 AI니까 아이폰 18 자체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중국산 메모리를 탑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 추락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이제 중국의 메모리를 쓸까 말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역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 메모리 가격 좀 깎아달라라는 반증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애플이 중국 거 쓰려고 하네. 요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애플이 중국 거를 신경 쓰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메모리 주도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진 상황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주총전까지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모리 쇼티지가 여러분들 얼마 만에 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이 아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 아래 크기가 이제는 매일매일 배당과 2배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2배나 커진다. 이 황금알 자체가. 그래서 수급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순간이다.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보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 주식을 안 담으면은 감점이라고 했죠. 예, 연휴간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연기금이 이제 칼을 빼들었어요. 코스닥 종목 의무적으로 안 담으면은 그 운용사는 감점이다. 그러면 연기금이 담고 시작할, 목요일 날 장이 개장을 하면은 담고 시작할 주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렇죠. 그 주식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서치를 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분석을 했어요. 왜? 연기금이 이제 원하는 주식은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답이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뭐 일반 테마주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3배, 4배 이상 뛸 주식들. 그러면 그 주식들을 우리가 차트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답은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실제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아시면은 연기금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최적화된 아주 금상첨화처럼 최적화된 주식을 제가 정보방에서 일단 공유는 드렸고요.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돈이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예요. 그러면 그때 돈이 많이 몰리니까는 그때 우리 발만 담궜다가 잠깐 빼자라는 거예요. 배만 좀 채우고 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코데지 컴바인과 현대 ADM이라는 종목을 9시 1분에 각각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주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초가 9시 1분 정도 정규장 개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제 실력이 아니라 이 상한가를 찍은 것도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ADM도 만족하게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죠. 대북주인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윗꼬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상한가를 간 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거래량이 원래 이 상한가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적게 터져요. 상한가를 친 거래량보다 상한가를 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적은 게 정석입니다. 그게 정석인데 얘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본 거거든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접근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5일선을 깨버리고 밀릴 수가 있고,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날이죠. 목요일 날에 종가를 5일선 위로 회복을 시킨 모습, 이 모습, 항상 급등은 5일선을 보셔야 돼요. 5일선의 탄력을.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오전에 시초가가 어떻게 됐어요? 갭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럼 이건 추가 상승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200원에 보시다시피 4,200원 이하로 잡으셔라. 코데지 컴바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현대 AD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 정보방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 백 선생은 이런 종목을 주는구나. 아, 이런 종목이 보시다시피 손절은 짧고 먹을 땐 길게 먹는구나. 제가 다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주주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제가 뭐 금요일 날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에도 장 전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대동기업 다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기술 시초가로 드렸죠. 8시 54분에 보성파워텍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기술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 날 시초가로 들여서 얘도 저도 정말 운 좋게 상한가를 또 맞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을 보는 안목들, 실시간 대응 전략, 이러한 부분 제가 무료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모두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좀 챙겨드릴 테니까는 요 정보까지 꼭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